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시점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느라 많이 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래서 저희 꿈과 미래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요즘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초대한 분은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예,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데요.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동서양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혼, 손미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요즘에요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뭐라고 그랬죠?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네. 멘토신데 학생들 위해서 바쁜 연말에 이렇게 시간 쪼개서 생방송에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떤 활동하시면서 연말 보내고 계세요? 요즘 제가 지난 3, 4년 정도를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네.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몇 달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 또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방송 활동도 간간히 하고 또 지금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책이 있어서 네. 글도 쓰고 정말 바쁘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데 사실은 우리 손미나 작가님은 제가 이렇게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네. 아나운서로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유명한데 예. 최근에는 이제 작가님으로도 굉장히 또 명성을 떨치고 계신데 네. 여행이나 자유, 열정 이런 단어들이 사실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님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어떤 갔던 여행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지난 3년간 제가 파리에서 머물렀거든요. 네. 사실 프랑스 파리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꿈꾸는 도시일 네. 텐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깊이와 또 철학이 숨겨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려함 때문에 눈길이 가지만 또 혹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더 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네. 어느 순간 그 도시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돌아서면 자꾸 생각나는 네. 그런 연인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쇼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파리와는 다른 그 너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좀 한 번쯤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실제로 파헤쳐볼 수 있는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도시예요. 네. 저는 일단 손미나 작가님의 네. 책을 통해서 한번 그 네. 매력을 파헤쳐보는 걸로 네.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네. 워낙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님이세요. 네. 아나운서 네. 선배님이셨는데 네. 이제는 손미나 작가님이라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또 롤모델로 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들 추종하고 쫓아할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요즘 많이 만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세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제 꿈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네. 왜냐면 꿈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멘토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그 기성세대 어른들, 선배들이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의견이나 또 꿈에 대한 거, 소망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좀 길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자, 오늘 정말 강의가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손미나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시청률이 굉장히 네. 급속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동서양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혼 손미나 작가님의 특강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제가 거의 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기분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나운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작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저의 원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어떤 일화를 말씀드리면 재밌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 30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을 좀 가지고 놀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미 그 소꿉놀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병원 놀이를 사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아주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형외과 이렇게 정하면 환자역할. 다리가 아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붕대를 감아놓으면 이렇게 아픈 척을 해야 되고 네. 오늘은 뭐 내과다 그러면 이제 배 아프다고 네, 그러고 밥도 네.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제가 좀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의 꿈을 키워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슨 문제였냐면요. 제가 일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헌신적인 그 모습에 제가 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애인의 정신을 그 실천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떤 속세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돈을 벌고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좀 저보다는 박의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좀 이기적일지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딱 그 무렵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신춘문예에 당선된 어떤 신문 기사에 실린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의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 작가를 꿈꾸다가 그 신춘문예에 이제 그 글을 낸 거였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어떤 사람이 꼭 살리고 싶은 생명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어린 마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구나라고 자신감을 잃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이과였다가 문과로 전향을 했어요.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는데 과연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이런 거를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무대를 넓게 갖자 하는 네. 것이 저의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전공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외국어 중에서 제가 스페인어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사실은 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린 마음에 네. 그래도 부모님이랑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나를 위한 최선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전망이 좋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언어이지만 네가 이제 자라나서 정말 활발한 그 사회 활동을 할 때가 되면 아마 스페인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많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네, 네. 남들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나서도 훨씬 더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꼭 스페인어를 전공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의사를 하려다가 이과에서 문과로 뭐 전과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소신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학 상담을 선생님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남들이 가는 길을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어떤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걸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어떤 두려움이 더 뭐 반 이상이고 어떤 불안함? 불확실한 어떤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더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정말 질풍노도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어떤 코스가 있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기를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내 인생의 길은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 또 나의 길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보물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을 사실 즐겨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길을 이제 따라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려면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냉철한 눈으로 판단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좀 함께 이렇게 관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소신 있게 가는 것. 그리고 또 사실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나쁜 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길을 갈 때 나만의 확실한 이유를 갖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스페인어를 처음에 전공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정말 그땐 드물었어요. 네. 네, 그래서 왜 거기를 가느냐, 혹시 이지망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공부 좀 한다더니 왜 그렇게 됐냐,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결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또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자기를 탐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전공을 해서 제 길을 이렇게 선택을 해나가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돼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가 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남들이 다 시험을 보니까 그걸 따라가야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대학 때 스페인어를 공부하면서 스페인으로 잠깐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을 가서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저의 어떤 새로운 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일까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살 때는 몰랐는데 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막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말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런 순간을 즐기고요. 저를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현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걸 찾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들, 특기들도 내가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고민할 것도 없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활동 한 10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작가로 전향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왜 작가로 전향을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골든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우리 친구들한테도 받았고요. 방송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그 인생이 아까 제가 자기만의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품고 태어나는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햇빛을 쏘여주냐에 따라서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그렇잖아요. 아직 정말 뭐 꽃봉오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뭐 기가 죽거나 너무 우쭐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아나운서 생활을 10년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어떤 부분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꽃을 또 한 송이 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 우리도 지금 이 작은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뭔가 세상을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고 만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섰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많이 말렸거든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의 앞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기 있는 어떤 발걸음을 한번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저 두려움에 떨기만 하면서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작가로의 전향을 결심을 했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멀은 그런 일 같지만 그때가 되었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뭐 80이다, 90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부모님 보호 아래서 뭔가를 배우고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많이 챙겨주시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조금 나만의 어떤 길을 간다 이런 게 대학인데 거기까지 아마 따지면 20 몇 살이죠. 네. 그럼 거기서 30살에서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몇 년째 걸음마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겨우 걷기 시작한 사람이 혹시 내가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다시는 일어나서 걷지 않겠다. 저기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요. 저기는 혹시 길이 험하지 않을까요? 저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네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한다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이 두려워서 만약에 도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과연 죽어있는 삶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번에 이제 시험 다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아직 고3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 뭐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결과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 일희일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여러분보다 먼저 갔던 그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선생님? 보통은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학원을 막 보내시겠죠. 집중적으로 영어를 가르치죠. 유럽에서는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랑 잘하는 걸 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정말 특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처럼 교육을 하면. 그 대신에 정말 진짜 1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을 뭐 중간 정도 되도록 이렇게 돌을 깎아내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진짜 장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지금 혹시 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앞으로 인생은 정말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역전이 가능한 그런 경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프랑스 기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너희 나라에는 등수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수를 보고 등수 때문에 막 갈등하던 친구가 한번 아마 자살했던 사건 그 뉴스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서 제가 그럼 너희는 그럼 없니?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너희는 정말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끝이 없는 대답과 끝이 없는 대화가 계속 몇 번 오가다가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등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까? 저는 감이 안 와요. 사람을 어떻게 등수를 매겨? 각자 그렇죠. 잘하는 게 다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체육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등수를 매기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사실은 의대를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는 어떤 대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저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선택했고요. 그때도 부모님께서 단 한마디도 왜 거길 안 가니라고 하시지 않고 가만히 너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관찰해본 결과 너한테는 그런 성향이 더 잘 맞는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을 선택하고 또 스페인어를 선택하고 아나운서를 선택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글을 쓰는 일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네. 저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달려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혹시라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좀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남들이 뭐라고 한다. 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뭐 어디에서 어떤 직업이 인기가 뭐 좋다더라.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라고 친다면 나라는 씨앗 안에 들어있는 진짜 능력, 어떤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잘 탐구하고 연구해서 그걸 발견해내고 또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이 쏘여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용감하게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네. 참 운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전향을 했을 때 네. 꺾이고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그럴 수 텐데 있죠. 네. 그런 부분보다는 잘 닦여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나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좀 잘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등수만 매겨서 맞아요.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단추를 어떤 식으로 좀 껴봐라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에 대한 탐구를 나에 하는 데 대한 있어서. 탐구, 그러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종이에 적어라입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가를 생각했을 때도 그랬고 아나운서를 그만둘 때에도요. 네.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운 예, 결정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대학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는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관문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기운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하다가 그만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종이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간단한 건데 네. 종이를 딱 반으로 접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접고 네. 왼쪽에는 나의 장점, 오른쪽에는 단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적으시면 안 되고요. 네. 나중에 조용할 때 생각하면서. 네, 한 그런가요? 달 정도. 네. 한 달. 네.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매일매일 틈이 날 때마다 적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야,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나의 정말 단점은 뭐니? 진짜 장점은 뭐니? 자기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분석해보고요.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 그래서 자기와의 어떤 대화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네.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알아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가장 기본이 철학하고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흔적을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거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고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분석하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거짓말 같겠지만 조금씩 나는 요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직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또 학교를 다녔을 때랑 다르게 직업도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직업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아나운서로 근무하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정말 그런 직종인데 네. 사실은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 내지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그런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작가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두려움은요 네. 정말 컸습니다. 네. 예, 저를 굉장히 용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닐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는 누구에게나 두려워요. 저는 예전에 뭐 용감했던 뭐 무적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나 콜럼버스도 굉장히 겁쟁이였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갔던 길을 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열심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데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 두렵다 하더라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아까 일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장이 다 있는데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런데 물론 초등학교 이때는 뭐 사실 그림 일기 이런 거고 뭐 선생님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으니까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받은 일기장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그걸 다 보관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제가 알랭드 보통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됐냐 좀 비법을 알려달라 개인적으로 인터뷰랑 상관없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It's very simple. 그러면서 I write diar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디선가 정말 어떤 창작 그런 거를 배우거나 이런 적이 없대요. 오로지 15살, 똑같아요, 나이가. 그러네요.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얘기. 15살 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그게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알랭드 보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혹시 학교 성적이 조금 덜 났다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활동들이 나중에 어떤 빛나는 모습으로 자기를 꽃을 피워줄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준비.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들에서 해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모습 보면은 아주 아기 때부터 마이크 들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학예회 발표하고 뭐 하고. 저는 마이크는 아닌데 그렇게 대학 때부터 이상하게 앞에 가서 PT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특기가 나에게 뭐가 있었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방송 함께 하시는 뭐 성인들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아직도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동서양을 뛰어넘는 자유영혼 손민아 작가님의 두 번째 특강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대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스페인에 살고 있을 적에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 스페인에서 유학을 할 때 만났던 친구 중에 다운 증후군을 앓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뭐 어떤 지능을 따지면은 뭐 그때 나이가 28살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지능은 1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진짜 그 어떤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어서 그 삶에 대한 어떤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고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으면 그거에 흔들림이 없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낸 데는 이 사람의 부모님의 역할이 컸었는데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열쇠로 대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친구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옆에서 재촉을 하지 않고 이 친구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그래 넌 이걸 잘할 수 있어. 뭐 그 열쇠를 열어주면 막 박수를 쳐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옆에서 이제 가꿔주다 보니까 몇 가지 이 친구가 저한테 정말 감동적으로 전해준 인생의 어떤 지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헤어지게 됐을 때 저는 너무 슬퍼가지고 네. 정말 무슨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막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아 괜찮아 미나 이렇게 위안을 해주면서 푼또이 세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그게 뭐냐면 푼또가 마침표란 뜻이고 네. 세기다가 쉼표예요. 그러니까 마침표는 곧 쉼표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얘기인데 끝은 곧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코 지금 이게 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난 여기서 끝인가? 이제 모든 승패가 다 갈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인생이 단막극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생은 2막이 될 수도 있고 3막이 될 수도 있고 뭐 10막짜리 연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뭔가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는 요 막이 좀 내 뜻대로 안 됐네. 여기서 막을 내리고 다음 막을 멋지게 열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제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저는 아주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데 네. 아마 선생님께서도 선생님도 생각하시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내뱉으신 말씀 하나가 어떤 학생에게는 평생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씀 중에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어떤 힘든 일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항상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곧 다음이 오르막이 있다는 뜻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힘을 내는 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푼또이 세기다란 말도 여기서 뭔가가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스페인어권의 그 나라들을 많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들은 항상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맨날 춤추고요. 네, 실제로 지금 스페인의 그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진짜 좀 우스갯소리하면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라디오에 생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스페인에 있는 통신원 연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사회에 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네 정말 경제가 좋지 않아서 뭐 심지어 일자리를 어떤 쇼핑의 상품으로 내놓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지금 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길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네, 저 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야말로 빵 터진다고 해서 요즘에 막 웃었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뭐 대단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배우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실패와 고난과 어떤 그런 그 힘든 과정들 한번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반 이상이 채워져 있다는 걸 이미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쁜 순간들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지 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조그만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끝인가 봐. 푼또이 세기다가 아니라 정말 푼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정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속담처럼 정말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난 그 분이 있는데요.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에 이제 소개가 된 일화이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은 그 언어를 처음 배우러 이제 갔기 때문에 일단 말이 안 통하죠. 엄마랑 처음 떨어져 봤죠.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리고 일단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이 너무너무 다르고 또 그 학생이니까 돈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겹쳐가지고 아주 많은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수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예, 저에게 어디 머물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정말 멋있는 호텔에 데려가서 잠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분 부인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분이랑 같이 저녁 식사로 하러 다니고 파리 여행을 한 3박 4일 정도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대절해 놓고 진짜 말도 안 되죠. 영화 속의 한 장면. 네,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나중에 정말 고맙긴 한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헤어질 때 여쭤봤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 안에서 너를 보았을 때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 나에게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내가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한 가지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건 내 꿈을 놓지 않는 거였고 그 꿈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순간마다 정말 어디선가 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곤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가진 젊은이는 절대로 어떤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나에게 받은 것을 나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때 정말로 나에게 받은 것처럼 젊은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여행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힐링을 받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미워 보였던 스페인에 모든 게 낯설고 힘들기만 했던 스페인에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갔을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다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제 1년을 지내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을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뭐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깊이 자기 마음속에 멀리서 들어오는 그런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반드시 자기 꿈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꿈이 혹시 너무 멀어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낙담하게 될지라도 그 흑인 그 신사분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은 미래가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제 겨우 꽃을 피우지도 않고 막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좀 젊음을 무기로 정말 인생을 상대로 이렇게 좀 열심히 용감하게 좀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분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 아시죠? 예, 그분을 또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알고 지내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제가 꿈꾸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저도 이제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정말 팬심으로 그렇죠. 네, 진짜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분한테 좀 깨알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에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자기 소설을 이렇게 쓰다가 너무 자기도 모르게 글이 잘 나와서 앞에서 무슨 얘기 썼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간혹 자기 이야기를 남의 소설 읽듯이 읽어보고 다시 쓴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천재로 태어났길래 그러는가 이런 사람도 혹시 무슨 노력을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상한 애였다. 완전히 왕따에다가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개미를 관찰하다가 개미를 썼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도 제가 늘 주장하는 그 씨앗처럼 씨앗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에서는 싹이 나고 어떤 건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게 있는데
매일 뿌리다 보면 분명히 꽃을 피우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글을 쓰고 그런 정신으로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어딘가에서 싹이 나는 애가 있겠지 하면서 열심히 한 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글을 쓰다 보면 그중에 꼭 내가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줄기가 나고 또 꽃이 열리고 이런 그 열매가 열리고 꽃이 펴지고 이런 글이 있대요. 그중에. 한 100편을 쓰면 그중에 한 몇 편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항상 소설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씨앗 몇 개 뿌려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는 많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밟고 나가면서 혹 넘어지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음 2막을 열심히 열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네. 우리 학생들이 오늘 못 봤다면 네. 꼭 다시 보기를 네. 통해서라도 다시 다시 한번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기 주요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이 되면서 뭐 경쟁률 지금 보고 굉장히 막 머리 혼란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씨앗 몇 개 뿌리신 거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 앞서 제 발음이 괜찮을까요? 뿜또 이색이다. 네. 좋습니다. 네. 마침표는 곧 쉼표이다. 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 네. 굉장히 울림이 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건 내용 가운데 네. 아프리카 노신사 만났을 네. 때 그 장면 아. 굉장히 감동 깊게 다가오는데 네. 꿈꾸는 젊은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네. 말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맞아요. 해주신 게 사실은 네. 손을 잡아주는 것과도 같은 아유, 모습인데 그렇다면 네.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소감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 전해주시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교를 좋아해요. 아, 네. 네. 뭐 다시, 근데 우리 친구들처럼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라면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맞아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좀 먼저 태어나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골든벨 할 때도 그랬고 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그 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네.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서 진짜. 네, 네. 그런 어떤 순수함과 열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제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이고요.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 어떤 순간에든지 기회가 돼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좀 구체적으로 앞서 그 베르베르 만나셨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 네. 저희가 마드리드도 가고 네. 파리도 가고 굉장히 네. 다양한 곳을 좀 돌아다닌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손민아 작가님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고 네. 또 다른 씨앗은 네. 어떤 씨앗을 지금 열심히 물을 주면서 키우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네. 뭐, 사실, 여기서 얘기하면 1시간 방송을 더 해야 돼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도 많은 꿈을 꾸고 있는 예, 사람이고 되게 예. 많은데요. 일단 여행기를 10권 시리즈를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 지금 프랑스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파리에 살았던 이야기로 열심히 마무리해서 아마 새해가 되면 네. 여러분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걸 마치고 나면 다음 여행 저는 아마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페루를 생각하고 아, 있어요. 페루.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또 다녀오게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여행하는 이야기를 좀 마음을 먹는다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행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조금 풀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나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사실은 여행 팟캐스트를 제가 오픈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손미나 예. 여행 사전인데요. 예. 줄이면 손여사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지금 사실은 2편이 업로드 됐는데 굉장히 네.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혹시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는 물을 잘 줘서 네. 잘 꽃을 피워볼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손민아 작가님의 어떤 여행과 그 도전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본인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도 하고 지금 그러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 네. 손민아 작가님의 지금 현재 인생 시계는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는 더 어떤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지. 네. 국어 선생님다운 질문이시죠. 네. 선생님, 역시 질문이 참 예리하십니다. 예. 제 인생 시계, 네. 뭐 학교로 치면
저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전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고등학생처럼 뭔가 하나의 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막 간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아직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더 많이 하고 책도 제가 작년에 소설을 냈는데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책들을 시도해서 좀 써보고 싶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영상 매체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니까 제가 쓴 대본으로 영화나 드라마도 이제 만들어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손민아 작가님의 특강을 함께 해봤는데 손민아 작가님의 도전, 그리고 자유,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정말 많이 좀 여러분들께 전해 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사실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하는데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오늘 말씀 잘 한번 새기면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동서양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혼 오늘 손민아 작가님 모시고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가슴에 정말 많은 울림을 남겨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민아 작가님과 또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내일은요. 백수 청년에서 독서로 꿈을 이룬 정회일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과 가슴을 두드리는 멘토들의 특별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